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지금 3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딱 오픈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전기차 회사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벌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의 신차들도 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전기차들이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때까지 전기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폴스타 브랜드 런칭을 작년 연말에 했고요. 올 초에는 신차 폴스타 2라는 차까지 런칭을 했죠. 볼보에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가 폴스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니고요. 볼보의 전기차는 리차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2월 중순에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SUV XC40의 리차지 전기차 모델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거보다 좀 더 쿠페형으로 생긴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죠. C40 리차지가 나옵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전기차 4종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볼보의 XC40과 C40 리차지 거의 뭐 비슷한 차인데 이 두 종류하고요. 그 다음에 익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차죠. 제네시스의 GV60,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Y입니다. 이 차들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가격이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차들의 재원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길이도 한 4.5m인데 XC40이 제일 짧군요. 모델 I가 좀 더 길고요. 너비에서는 역시 모델 I가 좀 더 커. 그리고 축거, 그러니까 휠 베이스. 여기에서는 모델 I가 2890이고 GV60가 2900이에요. 상대적으로 볼보의 두 차종은 270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XC40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뭐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이 같은 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CMA 플랫폼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CMA 플랫폼 역시 EGMP처럼 앞뒤로 좌우로 더 늘릴 수 있는 플랫폼인데 딱 이 크기에 세팅을 한 거죠. 높이를 보면은 XC40이 제일 높아요. 모델 Y보다 더 높죠. 이거는 전통의 SUV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출력을 보면은 XC40이 모터가 앞뒤 축에 하나씩 두 개가 들어가면서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토크도 제일 좋고요. 그리고 거리,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은 GV60하고 모델 Y는 우리나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 380km, 511k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볼보의 차들은 WLTP 기준만 나와 있죠. 아마 여기서 20-30%는 깎이지 않을까 싶은데 300km대 중후반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전기차들이 이제 모터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엔진 시대를 비교해 보면 엔진의 특성이나 변속기와의 조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행 성능이나 성향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모터를 사용하니까 아주 큰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진 않고 세팅의 차이가 더 큰 느낌이긴 한데 이런 오래된 자동차를 오래 만든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뭔가 안전성이라든가 다양한 첨단 예방 기술, 운전 보조 기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원했느냐,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테슬라가 굉장히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있죠.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기능을 넣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운전대도 돌려주고 차선을 따라가고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주행 보조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볼보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되게 보수적인 안전 이런 것들을 강조한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GV60에도 분명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GV60 같은 경우는 많은 안전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좀 비슷한 캐릭터들, 다른 브랜드 벤츠에 이런 게 있어 우리도 넣어봤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느낌이라면 볼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안전평가를 해서 이건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기능들을 과감하게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사진은 도로 이탈 완화 기능이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기능들 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벗어나는 거를 막아주겠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도로인지 아닌지 요 차선으로 인식을 하는데 요거 인식하는 게 분석하고 그거를 실제 자동차의 움직임에 반영해야 되니까 쉬운 기능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액티브 하이빔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하이빔을, 그러니까 상향등을 켠 상태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이 반대쪽에서 오는 차는 눈부시지 않게끔 거기만 까만색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림처럼 딱 막진 않지만 이건 지금도 볼보에 들어있어요. 다 이게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면서 생긴 기능들이에요. 하이빔 얘기 또 나왔네요. 액티브 하이빔 2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더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차가 있고 옆이 산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캠핑장 갔다 올 때 같은 아주 시골 국도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산길 이런 데서는 저속이라도 시동을 켜자마자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 헤드라이트를 딱 켜놓은 상태에서 시동 걸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주행을 시작하면은 상향등으로 기본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앞에 뭔가 차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 차 있는 부분만 하향등으로 바꿔주고요. 옆에 표지판이나 뭐 다른 시설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깜깜한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와 내 차 둘밖에 없을 때도 이 기능이 작동하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고속도로 표지판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보여요. 진짜로 꼭 필요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건 스티어링 서포트라는 기능인데 앞차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나는 요거를 탁 틀어서 옆으로 피해가고 싶은데 너무 늦게 돌렸거나 갑자기 너무 빨리 멈췄거나 하면은 이걸 충분히 돌리지 못해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이거 피하기가 힘들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왼쪽 운전석에 있는 브레이크 두 개를 탁 잡으면서 좀 더 빨리 옆으로 차를 피할 수 있게 스티어링 휠도 이렇게 돌아가는 힘을 탁 더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좀 쉬운데요.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 주차 보조 기능이에요. 이런 거 많이들 있죠. 근데 요거 사실 볼보 타면서 요거는 많이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데 요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의 대부분이 옆차와 옆차를 초음파 센서로 인식해서 그 사이 공간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볼보도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일부 아주 고급 차들에서는 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하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네시스에서 최근 나온 G90 같은 경우는 신형에만 이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저도 실제로 주행하면서 몇 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거나 속도가 제가 본 것보다 너무 빨리 오는 차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면은 부딪힐 것 같으면 경고를 울리면서 핸들을 반대로 팍 던져줍니다. 확 꺾어줘요, 진짜로. 혹시나 뒤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고요. 저 센서 범위를 보시면은 옆에부터 옆에 뒤에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이 차가 오는 거를 확인해서 조향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2 사진을 보시면요, 앞차가 네모로 돼 있죠. 거기에 8km/h라고 시속 8km로 가고 있다고 나와요. 요거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주행하는 기능인데 지금 내 차, 뒤에 있는 차도 시속 8km로 주행을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 앞에 있는 1.7S라는 겁니다. 저게 1.7초 만에 저 위치까지 내 차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볼보에선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거리와 속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속도일 때 저 차와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될까? 요거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파일럿 어시스트에는 이런 기능들도 있죠. 앞뒤 간격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차선 안에서 가운데를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 차선은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룸미러 앞에 카메라가 있고 그 앞에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카메라와 같이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차선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쯤에 있는지를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조향 보조를 해주는 거긴 한데 꽤 안정적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써보면은 상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진짜 효과가 좋고 안정적이긴 한데 국도 같은데 오른쪽 차선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차선이 너무 흐리다거나 눈이 쌓여가지고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 파일럿 어시스트는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 정도 기능 사실 잘 못 봤죠. 이 사진은 시티 세이프티 중에 하나인데 좌회전하려는 순간
교차로 상대방이 오는 차 이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기능 구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분들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기능이 쉽게 작동이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위급한 사고 직전의 순간에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 들어간 차가 작년 정도에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가 이거 굉장히 열심히 공격적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볼보에서도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좌회전할 때 상대에서 오는 차가 뭐 갑자기 빨리 막 온다던가 이럴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멈춰주는 기능이죠. 자, 이거는 시티 세이프티라는 기능 중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를 사람으로 모두 다 인식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지팡이를 짚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꾸부정하게 갈 수도 있고 뭐 만세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해서 사람으로 분류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기능 말고도 동물을 감지해서 멈추는 기능을 볼보는 갖고 있어요. 조금 큰 동물 골든 리트리버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매뉴얼에 보이는 사진들 보면은 무슨 사슴, 고라니 정도, 고라니도 좀 큰 고라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북유럽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이런 야크라고 하든가 뭐 술록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슴들이 사고가 나면은 자동차만 부서지고 뭔가 사슴만 다치거나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유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해요. 사람, 자전거, 그다음에 동물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볼보의 주요 ADAS 기능들, 그러니까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 기능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전기차가 충전 속도, 주행 거리 이런 경쟁 포인트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행 거리나 배터리 용량 등은 다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보다 좀 더 한 발 앞선 기능들 무엇일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선보였었죠. 그 다음 이어진 기능들이 이 대형 태블릿에서 뭔가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첨단 기기 같은 기능들 혹은 가끔씩 업데이트해서 추가해주는 뭐 밖으로 소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 이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주면서 전기차를 좋아할 얼리 어댑터들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전기차를 지금까지 팔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자동차의 좀 더 기본 기능, 안전 그리고 오래된 노하우들을 어떻게 잘 녹여냈느냐가 경쟁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차로 나온다는 아이오닉 6 혹은 EV6의 고성능 버전 GT 모델 이런 신차들 전기차 소식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감사합니다.